이제 우리가 9장 확률과 통계 9장에서 통계적 추정, 여기서도 뭐 당연히 내신도 중요하고 이제 수능에서도 중요한데요. 일단 여러분이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통계 이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 추출 이렇게 있는데, 이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어떤 집단의 특성을 알기 위한 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를, 그러니까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전수조사 알아두셔야 돼요. 전수조사, 그러니까 전체를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론조사나 제품의 품질 검사와 같이 이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 대상을 뽑아서 그 성질을 조사하고 그 결과로부터 전체 집단의 성질을 추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대상을 뽑아서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런 건 당연히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대상을 뽑아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조사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이제 표본조사가 중요한데요. 이 표본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를 이걸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모집단. 예, 모집단. 자료 전체. 조사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 그 다음 모집단에서 이제 여러분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일부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불러요. 표본. 그 다음에 이제 모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모집단의 크기, 그 다음에 표본에 포함된 자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걸 우리가 추출이라고 부릅니다. 추출. 추출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추출? 뽑는 거예요. 뽑는 거. 그 다음 근데 이제 추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한번 추출된 원소를 다시 되돌려 놓은 거, 다음 원소를 뽑는 걸 복원 추출.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넣는 걸 복원 추출이라고 부르고, 되돌려 놓지 않는 걸 비복원 추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전수조사, 표본조사. 그 다음에 이제 표본조사 중에서 모집단이 있고요. 예, 그 다음 모집단에서 이렇게 그 뽑는 자료 일부를 표본이라고 부르고요. 이 중에서 표본을 뽑는 걸 추출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을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표본의 성질을 추측하는 거, 이제 이게 모집단의 성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의 추출이라는 게 있어요. 임의 추출. 임의 추출은 뭐냐면, 이 표본조사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을 조사하여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는 게 목적이니까 모집단의 성질이 잘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추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집단의 각 자료가 같은 확률로 추출되고 매번 자료를 뽑는 시행이 이 독립인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집단의 각 자료가 같은 확률로 추출을 하고요, 매번 자료를 뽑는 시행이 독립인 방법을 임의 추출이라고 불러요. 임의 추출. 이렇게 추출된 표본을 임의 표본, 확률 표본.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본을 뽑는다고 하는 건 임의 추출을 의미합니다. 임의 추출이에요. 표본을 뽑는 게 일반적으로 임의 추출. 임의 추출은 매번 자료를 뽑는 시행이 독립인 방법이다. 독립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법이에요. 예, 이럴 때 표본을 임의 추출할 때는 난수 주사표와 난수 주사위, 난수표, 컴퓨터의 난수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이 난수 주사위가 뭐냐면, 여러분이 정 12면 20면체의 각 면에 0부터 9까지 숫자를 두 번씩 적은 게 난수 주사위고요. 난수표라는 거 0부터 9까지 숫자를 임의로 나열한 표를 난수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의 추출, 보통 표본을 뽑는 걸 임의 추출을 하고요. 임의 추출에는 보통 이제 그 난수 주사위, 난수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거 기본적인 걸 간단히 정리를 했고,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방금 여기서 정리한 걸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어떤 집단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뽑아서 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표본조사는 이럴 때 시행한대요. 시간이나 경제적인 이유를 등으로 전수조사 불가능한 경우. 당연히 전수조사 불가능할 때 표본조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 경제 지수 산출, 그러니까 때에 맞추어 제시해야만 그에 따른 조처를 취하는 경우,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 파괴되어야만 그 값 측정할 수 있는 거, 뭐 전구 수명 측정 이런 거는 파괴돼야 되죠. 그 다음 전수조사함으로써 면담 시 기입 오차나 컴퓨터 입력 오차 등을 유발하여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경우, 이럴 때 표본조사를 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제를 보면요, 다음의 조사가 전수조사인지 표본조사인지 알아봐라. 시청률 조사, 어느 TV 프로그램이 시청률 조사, 이거는 이제 전수조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본조사로 하면 되죠. 표본. 그 다음에 건전지 수명, 좀 전에 건전지 수명은 이제 다 돼야 되는, 그 파괴되어야 그 값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표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어느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들 혈액형 검사, 혈액형 검사는 전체를 다 해야지 이게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수조사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수조사, 표본조사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유제 1-1번 한번 봐보세요. 고1이라 아직 어려워서. 이 실업률 조사는, 이거는 여러분 이제 전수조사라고 또 어떤 사람은 할 수도 있는데, 때에 맞추어서 제시해야 됩니다. 이거는 때가 필요해요. 때. 예. 때에 맞추어 제시해야만 조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표본조사로 합니다. 실업률은. 그 다음에 어느 회사에서는 도자기 그릇의 내연성, 이거는 도자기를 파괴해봐야 되죠. 예. 그래서 좀 전에 파괴하면 뭐라 그랬냐면 표본조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나라의 인종차별조사, 인종차별조사는 피조사자의 심리상태에 많이 의존하는 조사로, 전수조사하면요 부정확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표본조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들 키조사, 이건 당연히 전수조사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보건 추출, 그 기본 2번은요 표본을 추출하는 데는 보건과 비보건이 있다 했습니다. 보건이 뭐냐면 한 번 추출된 원소를 다시 되돌려 놓은 후 다음 원소를 뽑는 게 보건 추출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이라는 건 환원한다, 다시 되돌려 놓는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비보건 추출입니다. 이제 여기 좀 중요한데, 보건 추출은 무조건 여러분 중복 조합이, 중복 순열이에요. n 파이 n입니다. 요거는 n의 n제곱,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중복 순열이에요.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비보건 추출로 한 개씩 추출하는 건 순열입니다. 순열 mpn. 그 다음에 비보건 추출로 동시에 n개를 추출하는 건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순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n개를 추출하면요 구분이 안 되죠. 근데 한 개씩 추출하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순열입니다. 그러면 숫자 1, 2, 3, 4가 적힌 4개의 공을 모집단으로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크기가 2인 표본을 보건 추출하는 방법은, 좀 전에 이제 여기서 크기가 n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스몰 n이 표본을 보건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4파이 2라고 그랬습니다. 보건은 중복 순열 4의 제곱 16. 그 다음에 한 개씩 2개의 공을 비보건 추출한다. 그러면 한 개씩 하기 때문에 이거는 순열이라 했죠. 순열 4p입니다. 4p. 이건 4 곱하기 3에서 12. 그 다음에 동시에 2개의 공을 비보건 추출하는 건 조합이라 그랬죠. 4c에서 4 곱하기 3, 2 곱하기 1. 이건 6가지입니다. 유제 2-1번 한번 해보세요.
쌤이 이제 확률은 요거 하면서 문제집을 올려줄 거니까 예상 문제 있잖아요. 그거 통계를 풀면 돼요. 통계. 문제 기본서. 문제가 상당히 괜찮으니까 옛날에 저번에는 좀 프린트로 하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문제 기본서로 아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당연히 1번은 6파이 3입니다. 그래서 6의 세제곱 216. 2번은 비복원 추출인데 한 개씩 3개니까 6p3. 그래서 6, 5, 4에서 120이 나오죠. 그 다음에 동시에 하면 이거는 조합이니까 6C3이 되죠. 6, 5, 4, 3, 1. 그리고 없애면 20.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있으니까 잘 이걸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에서는 개념만 간단하게 배운 거고 이제 여기서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모집단에서 조사의 대상의 특성을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걸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집단에서 조사의 대상이 된 특성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는데 이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우리가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모를 붙여야 돼요. 모집단에서는. 이걸 우리가 기호로 모평균을 M이라고 하고요. 모분산을 시그마 제곱, 모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떤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표본을 x1, x2 쭉 해서 xn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평균 x반은 전체 표본의 총합을 크기 n으로 나누면 돼서 우리가 n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이잖아요. 편차죠, 편차. 이게 xi 빼기 x바가 이게 편차거든요.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이제 표준 편차니까 시그마 루트 붙이는 거고요. 여기서 주의할 게 n-1로 나누죠. n으로 안 나누고. 왜 n-1로 나누냐면 표본 분산은 모분산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편차의 제곱의 합을 n-1로 나눈다는 겁니다.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눠요. 그 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루트 시그마 n-1분의 1 시그마 i는 n까지 xi 제곱에서 n x바 제곱을 뺀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를 지금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요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시험에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그 확률 분포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 있는 확률 분포표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거를 잘 모르면 여기서 또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강의 찍어놓은 거를 다시 한번 개념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1, 2, 3, 4 숫자가 각각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어요. 이것을 모집단으로 하고요. 한 개의 공을 이미 추출합니다. 공에 적힌 숫자를 확률면서 x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게 당연히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이 확률 분포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확률이 뭐냐면요. 당연히 4개의 공이 들어있으니까 각각 확률은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래서 이거 확률 분포표
표로 나타내면 이제 이게 된다는 거 잘 정리해 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한번 구해 볼게요. 모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이 확률분포에서 평균을 구하려면 각각 곱해 가지고 그냥 더하면 된다 그랬죠? 2 곱하기 4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이거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에서 4분의 10, 2분의 5가 되는 거죠. 이게 평균입니다. 모평균. M으로 써요. 모평균은. 그 다음 모분산은 어떻게 한다 했냐면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요거. 요 표. 요거 저번에 설명했는데 앞에서 평균은 x1, p1, x 플러스 x2, p2에서 xn, pn을 다 더한 게 평균이고 시그마는 이 표준편차는 루트 씌우고요. xi 제곱 곱하기 pi를 시그마 i는부터 n까지 다 더해가지고 평균의 제곱을 뺀다는 거예요. 이 공식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가 옛날에 그 표준편차 아니라 그 확률분포 할 때 다 공부를 했어요. 예. 분산은 모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분산은 이렇게 한다 그랬죠? 시그마 제곱이죠. 요 확률분포표에서 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2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3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4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걸 빼면 돼요. 평균의 제곱, 평균이 아까 2분의 5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시고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이제 표준편차가 나옵니다. 모표준편차. 요거 계산해보면요. 4분의 5가 나오고요. 여기다 루트 씌우면 2분의 루트 5가 나옵니다. 요거 잘 일단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이미 추출 방법에 의해서 두 개의 표본을 뽑았다. 1과 3이 나왔다. 표본 표준편차를 구하여라. 아니 1과 3이 나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표본 평균은 평균이죠. 2분의 1 더하기 3 하면 되죠. 이건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모 표준편차는 루트 씌워가지고 분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n-1분의 1에다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x바의 그러니까 편차 제곱이니까 여기서 n-1분의 1이 2-1분의 1에다가 편차가 별량 빼기 평균이거든요. 별량이 2라고 3인데 평균이 2니까 1-2의 제곱 3-2의 제곱. 예. 요거 총합을 2-1분의 1로 나누면 된다 그랬어요. 이건 루트 2. 예. 확률분포표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추출해서도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표본 분산은 모분산과의 차를 줄이기 위해서 편차의 제곱의 합을 n-1로 나눈다는 거. 유제 3-1번 한번 해보세요. 유제 3-1번. 이건 간단합니다. 방금 했던 방식으로 하면 돼요. 유제 3-1번. 물 좀. 요거는 이제 표본이 2, 4 두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표본 평균은 방금 했듯이 2분의 2 더하기 4 그래서 3이 나오고요.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항상 n-1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 크기 빼기 1을 해야 돼요. 표본 분산은 모 분산과 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분의 1에다가 방금 했듯이 편차 제곱, 편차 별량 빼기 평균 2 빼기 3의 제곱 4 빼기 3의 제곱. 예, 이거 루트 2 나오죠. 근데 참고로 표준 편차는 루트 2가 계속 나오네요. 예.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4번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이제 위에 예제 4에서 잠깐만요. 정리 한번 잠깐 해볼게요. 표본 평균은 일반화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요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봐보세요. 요거 봐보세요. 요거 한번 내용 한번 봐봐요. 요게 그 뭐냐 이게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확률 분포 표인데 요거 여기서 우리가 m은 보통 x1, p1 요 표를 보세요. x1, p1, x2, p2 해가지고 xn, pn에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라고 나타내는 걸 평균이라 했고요. 그 다음 분산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제곱 pi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모집단 있잖아요. 모집단의 모평균이 m이고 모분산 시그마 제곱인데 이 중에 n개의 표본을 추출한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요. 평균은 똑같아요. 모평균이나 표본 평균이나 m으로 똑같은데 이 표본 분산에서 n으로 나눠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거든요. 요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하면 모평균이 m이고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모집단에서 그 크기 n이 표본을 복원 추출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어떻게 구하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m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이게 이제 일반화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문제 적용해 보면요. 여기 모평균은 간단합니다. 그냥 그대로 곱하면 돼요. 위에 보여요? 1 곱하기 3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3분의 1. 이건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분산은요. 요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3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에서 좀 전에 앞에서 구했던 평균, 모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랬습니다. 이거 계산을 좀 해보세요. 이거는 뭐 3분의 1, 3분의 4, 3분의 9 빼기 4니까 이건 3분의 2가 나오거든요. 예,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크기가인 표본을 이제 복원 추출합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거의 복원 추출이 많이 나와요. 예, 복원 추출해서 할 때 표본 평균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라.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이거는 2입니다. 2. 위에서 2라 그랬잖아요. 모평균 1번에서. 근데 이제 분산은 다르죠. 분산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n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n분의 n이 여기서는 2입니다. 그러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예요. 시그마 제곱은 모분산이거든요. n은 여기서 크기 2분의 좀 전에 위에서 모분산이 3분의 2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3분 요 약분하면요 3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일반화 시켜서 이제 해야 됩니다. 이거를. 예. 중요한 내용이죠. 모분산
그러니까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은 같은데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일반화 됐습니다. 유제 4-1번 4-2번 잠깐 한번 해보세요. 일단 이번에는 내신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기말을 좀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아예 오늘 내가 문제를 올려줄 테니까 그걸 좀 풀어오세요. 통계부터. 했어요?
m이 뭐 나왔어요? 이건 그냥 곱하면 되죠? 1 곱하기 0.3 더하기 2 곱하기 0.4 더하기 3 곱하기 0.3 하면 나오죠? 요거 표에서 그냥 곱하면 되잖아요. 얼마 나왔어요?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모분사는 당연히 1의 제곱 0.3, 2의 제곱 0.4, 3의 제곱 곱하기 0.3에서 평균의 제곱 2의 제곱 빼면 됩니다. 0.6이 나오거든요.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이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기 때문에 m하고 똑같거든요. 1번에서 2고 분산은 이제 n분의 시그마 제곱이거든요. 3분의 0.6 하면 되거든요. 0.2 공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번도 마찬가지로 모평균하고 모분산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맞죠? 이 표본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모평균 먼저 구해야 돼요. 모평균 m 1부터 9까지를 다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5가 되고요.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은 9분의 이제 1의 제곱, 2의 제곱 해가지고 9의 제곱까지 더하고 이걸에서 5의 제곱 평균적으로 빼면 되죠. 계산이 좀 해야 돼요. 이거 1의 제곱, 2의 제곱 이거는 이제 그 공식 있죠. 그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맞죠? 9, 10, 2n 플러스 1, 19. 예. 그래서 이거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면요. 3분의 20이 나옵니다. 그러면 표본 평균은 어떻게 합니까? x반은 m은 5고요. vx반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돼갖고 3분의 5. 그러니까 9분의 잠깐만 보여요 지금? 보이는구나. 여기서 n이 9거든요. 9분의 3분의 20.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3분의 5가 나옵니다. 잠깐만요. 9분의가 아니라 잠깐만 4분의. 여기 크기가 4잖아요. 4분의 3분의 20에서 이게 3분의 5가 나와요. 여기까지 정리 중요합니다. 이거 무조건 나와요 내신에. 그러니까 이거 잘 해놓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정리 잠깐 하시고 1분 동안 정리하시고요.
알았어?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확률 원인이라고 나오거든요. 요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좀 전에 했던 거를 잘 보세요.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면 이제 정규 분포와 연관되는 거예요.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 정규 분포 n의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표본 평균 x의 평균 함수는 각각 앞에서 했죠. 2x반은 m이고 vx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 해서 이게 정규 분포 n의 m,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확률에 대한 문제는 이를 바탕으로 먼저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를 구한 후에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표준화 해가지고 표준 정규분포 이용해서 해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평균이 m이고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모집단이 정규 분포 n의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표본의 크기 n에 관계없이 표본평균 x반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원래 모집단이 따르면 정규표를 따르면 당연히 표본 평균은 당연히 따르는데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다면 표본 평균 x바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 중요합니다. 이 내용도 시험에 당연히 출제가 되죠. 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x반은 그냥 요 정규표 n에 150 똑같다 그랬죠. 모집단하고 모평균.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거기다 루트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루트 n이 여기 100이 크기 n이 100이에요. 여기 n이죠. 루트 100 10분의 시그마는 25의 제곱에서 25가 시그마입니다. 그래서 이건 2.5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면 이거 표준화를 합니다. 표준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표준화 시그마분의 x-m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그마가 뭡니까? 2.5 x바 마이너스 m이 150 이게 이제 그 표준화 z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1번 x바가 140보다 작다를 z로 바꾸면요. 시그마분의 x바 대신에 147 빼기 150 그래서 이건 p에 z가 2.5분의 마이너스 3 맞죠?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1.2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어떻게 했어요? 저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1.2보다 작아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이거랑 똑같죠? 예, 그러니까 반이 0.5니까 이거는 0.5에서 여기 1.2 요 부분을 빼면 됩니다. 요 녹색 부분을 0.5에서 빼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P의 Z가 0부터 1.2까지 여사건처럼 한다고 했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와 있어요. 뒤에 그 정규분포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0.3849라고 합니다. 그래서 0.5에서 빼면 0.1151 답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하기 전에 순서를 잘 아셔야 된다고. 순서. 모평균 쌤이 모평균하고 그 표준편차 구해 가지고 이걸 이제 정규분포로 표본 평균으로 바꿔서 그 표준화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2번에 보면 똑같습니다. Z로 바꿔주면요
2.5분의 x바 대신에 155를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155 빼기 150은 5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P의 Z가 2 이상. 2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 0.5에서 정규분포에서 Z가 0과 2, 4 이걸 빼면 됩니다. 이거는 0.4772로 이거 다 주어지니까요. 예, 0.5에서 빼면 0.0228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로 표준화 시켜가지고 합니다. 표준화 Z가 여기요 2.5분의 X바 빼기 150 X바 대신에 144하고 156을 대입하면 되거든요. 144 빼기 150 하면 마이너스 6. 그 다음 여기는 2.5분의 156에서 150 빼면 50 아니 6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요 2.4 이하 마이너스 2.4 이상. 이거는 2배 하면 됩니다. 그 0부터 2.4 그 범위를 2배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이게 표준 정기분포표 찾아보면요. 그 정기분포표 0.4918이 나와요. 거기다 2배를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0.9836. 예, 요거는 이제 당연히 표는 주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상당히 중요한 유형이니까 여러분 이걸 꼭 복습을 한번 하시고 유제 한번 봐볼게요. 유제 5-1 5- 한번 해보세요. (5-1) 1번 했어요? 괜찮아요? 응. 얼마 나왔습니까? 하고 있어요? 통계적 추정에서 뭐 수능도 그렇고 많이 나오죠. 한두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이거는 통계학과 가려면 당연히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나 이제 내 전공이기도 하고 통계학하고 이제 내가 수학을 했으니까. 여기 질문 없죠? 답이 0.1587이고요. 2번이 0.6898. 아, 정규분포표는 그 뒤에 있어요. 책 뒤에. 그거는 확인하시고요. 5-2번은 0.7964. 이건 꼭 풀어보시고